쓰기를 멈추고 설계를 시작하세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논문을 쓰려면 당연히 글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바로 이 생각의 전환, 글쓰기가 아니라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머릿속엔 아이디어가 있는데 막상 컴퓨터 앞에 앉으면 하얀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커서만 깜빡깜빡, 첫 문장을 썼다 지웠다, 한두 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 진짜 미치겠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백지 앞에서 항상 작아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순서로 쓰세요. 다들 이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사실은 목적지 지도만 툭 던져준 거랑 똑같아요.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은 아무도 안 알려준 거죠. 비유하자면 정말 근사한 요리 사진만 보여주면서 제일 중요한 레시피는 쏙 빼놓은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백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기존의 방식이 뭐가 문제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왼쪽은 우리가 맨날 보는 완성된 요리, 즉 완벽하게 짜인 논문이죠. 오른쪽은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레시피,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단계별로 밟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슐랭 식당에서 100번을 먹었다고 해서 그 셰프처럼 요리할 수 있게 되나요? 절대 아니죠. 남의 논문 수백 편 읽는다고 내 논리가 저절로 생기진 않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그 생각의 레시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빠지는 흔한 함정 3가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자꾸 최종 형식에만 목을 매는 거예요. 생각의 순서는 완전 무시하고 말이죠. 둘째, 많이 읽다 보면 감이 오겠지. 이 막연한 믿음, 이걸 삼투압학습이라고도 하던데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들 하시는 실수인데 AI를 그냥 글 쓰는 기계, 무슨 작가처럼 부리려고만 한다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설계도 없이 AI가 쓴 초안은 그냥 무너질 집이다. AI는 여러분의 생각을 대신해주지 않아요. 무엇을, 왜, 어떻게 쓸 건지 그 설계도를 그리는 건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설계도 없이 AI한테 자, 써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문장들만 잔뜩 모아놓은 논리 없는 폐허가 될 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점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작가에서 설계자로의 전환입니다. 네, 해결책은 더 열심히, 더 오래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일단 쓰는 걸 멈추세요. 그리고 설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생각을 구조화하는 설계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설계하세요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손에 구체적인 설계 도구를 쥐어드릴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토리지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바로 STORIS, 이 6글자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Subject, Tension, Objective, Rational, Insight Path, 그리고 Evaluation Readiness. 이건 그냥 6개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막연한 아이디어를 교수님이 이거 괜찮네, 바로 시작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단단한 설계도로 바꿔주는 6단계의 검증 과정인 셈이죠. 자, 첫 번째 S, Subject, 주제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거 그냥 내 호기심인가? 아니면 진짜 연구할 수 있는 주제인가? 예를 들어 행복의 조건, 이런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연구가 안 돼요.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주제가 너무 넓은데? 라는 교수님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T, 텐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성이 아니에요. 긴장감입니다. 왜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풀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 절박함이죠.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는 A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자꾸 B라는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 둘 사이의 팽팽한 불일치, 바로 그게 연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긴장입니다. 세 번째, O, 오브젝티브, 목표죠. 이제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우리가 답해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을 뽑아내는 겁니다. 아주 날카롭게.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건 너무 뭉툭해요. 이걸 생성형 AI 피드백의 구체성에 학생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가? 처럼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정교하게 깎아내는 거죠.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 논문의 척추뼈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R, rational, 근거. 이건 한마디로 so what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 질문에 답하는 단계입니다. 이 연구가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현실 세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가치를 똑 부러지게 증명해야 하는 거죠. 5번째, I insight, 통찰 경로라고 하는데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생각엔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하고 똑똑한 추측, 즉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evaluation readiness, 평가 준비. 말 그대로 최종 점검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설계도를 딱 펼쳐놓고 스스로 교수님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논문값 맞아? 시간 안에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이런 깐깐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일종의 셀프 디펜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스토리지 프레임워크로 설계를 먼저 끝냈을 때 과연 뭐가 달라질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압도적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하고 나중에 쓰세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오른쪽이 설계 중심의 방식입니다. 시작점부터 다르죠? 빈 워드 문서가 아니라 구조화된 스토리지 스캔버스에서 시작합니다. 첫 문장도 달라요. 막연한 소리 대신 연구의 심장인 긴장을 딱 받고 시작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과, 3주 동안 끙끙 앓다가 주제가 뭐예요? 라는 소리 듣는 대신 단 5일 만에 오케이, 이대로 갑시다! 라는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네, 5일이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단 5일. 몇 달 동안 삽질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끔찍한 경험을 막아주는 아주 짧고 강력한 과정인 거죠. 그 차이가 여기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스토리즈가 없으면요. 문헌 연구는 그냥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과 같아요. 뭘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데이터는 일단 모으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 쓸모가 없어요. 결국 3개월을 그냥 날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스토리즈가 있으면 내 연구 질문이라는 등대를 향해 정확하게 항해합니다. 필요한 논문만 쏙쏙 골라 읽게 되죠. 데이터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 대비가 되어 있어요. 결국 3개월이 아니라 단 5일 만에 연구의 전체 청사진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돈과 명확함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쓰기를 멈추고 설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하얀 화면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작가가 아니라 위대한 건축가, 바로 설계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멋진 아이디어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설계도 위에 세워보시길 바랍니다.